여러분들 이 자영업자들이 이 장사가 잘 되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쓰는 데가 또 따로 있잖아요. 또 해외 가서 쓰고 고급 식당에 가서 쓰고 뭐 백화점 가서 쓰고 그러는데 일반 음식점들은 다 일반 서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 통계를 보니까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1분위 소득, 그러니까 하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 각각 1년 전보다 3.4%, 근로소득은 더 줄었고요. 사업소득은 8.6% 감소했다라는 거야.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8.6%까지 감소했고, 일자리가 일할 기회가 많이 없어지니까 3.4% 감소했고, 하위 20%는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황이 오는 거야. 그리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낼 이자는 많아. 더 소비가 줄어들겠죠.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반면에 상위 20%의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5.0%, 1.0%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거야. 자, 문제는 이 상위 20%의 경우는 이 자산이 더 많잖아요. 이 자산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산 격차가 더 커진 거예요. 그죠? 자산 격차가 커졌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계속해서 양극화로 가고 있다. 이 양극화 문제는요, 자꾸 벌어지면 나중에 큰 사회 문제가 돼요. 그죠? 큰 사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게 그 양극화를 줄이는 거잖아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54만 원. 그러니까 내가 한 1154만 원을 벌면 대한민국의 20%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5분위 가구의 월 소득이 이러니까 6.5% 증가했다. 뭐 혼자 버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맞벌이로 버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 자,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29만 6천 원.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504만 원.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있어서 이 하단 금리, 최하단 금리는 지난달에는 4%대였는데 이번 달에는 뭐 3.5%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낮게 받을 수 있는 거 3.5. 지금 3.25니까, 그죠? 3.25니까 3.5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뭐 이렇게 받은 사람은 못 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단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이번에 금리 인하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저금리가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그 중간 소득자들한테는 이 저금리는 재앙이에요, 재앙. 이 저금리라는 이런 시장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기꾼들이 나타나. 그죠? 뭐 상가를 팔아먹는 놈이 나타나거나, 또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코인을 팔아먹는 놈들이 나타나거나, 또 이상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팔아먹거나, 뭐 과거에 그랬잖아요.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저금리가 되면은 막 이제 건설회사들이 집을 또 많이 줘요. 되지도 않는 집, 뭐 유치도 안 좋은데, 특히 뭐 지방 같은데 또 수도권도 외곽에 막 쪄서 막 팔아먹는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부하 내동해가지고 들어가서 또 분양권 사가지고 물리고, 결국은 저금리가 되면 잘못된 투자로 그 중산층들 퇴직금을 받아서 노후에 재테크해 보겠다 온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빵하고 다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제 구독자들은 저금리가 된다고 이렇게 기가 솔깃하거나, 그죠? 거기에 또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힘들다, 그죠? 우리 경제가 뭐 3%대 이상 막 발전하는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테크 상식으로는요, 수익을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부분이 사기야, 사기. 대부분이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부분이 사기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건 제한된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냥 뭐 여기저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뭐 모르겠으면 뭐 달러를 사놓던지 그죠, 금을 사놓던지 그리고 은행에 넣어놓고 그렇게 계시면 돼. 괜히 저금리가 된다고 해서 또 술렁술렁 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거에 혹하시면 안 된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금리가 되면 커다란 사기판이 벌어진다. 그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어쨌든 상황은 이런데 지금 경기가 완전히 급하강이고, 그죠? 대한민국 경제가 내후외환이다 보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해도 그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유축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동안 서울은 이렇게 아직 상승의 폭이 좀 줄어드는 거였지만 점점 이 폭락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어떤 집값의 거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번 주에 나온 게 이제 마용성 지역에서 한 뭐 1억 5천, 1억 6천 또는 뭐 한 1억 이하 그렇게 아주 급락하는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한강맨션 전용면적 87. 여기 뭐 유명한 데거든요. 재건축으로. 지난달 38억에 선박금 냈대요. 근데 9월에 거래된 게 39억 5천만 원. 1억 5천 빠진 거죠. 그죠? 1억 5천 빠진 거예요. 자, 1억 5천이 뭐 누구 이름이 아니죠. 그죠? 1억 5천이 빠졌다. 그 다음에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레미안 포리버엘 이름도 참 희한하네요. 지난달 19일에 21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 근데 지난 8월에 거래된 걸 보니까 거래도 많이 되지도 않아요. 그죠? 많이 되지도 않아요. 사실 22억 8천만 원. 그래서 1억 5천만 원 떨어졌다. 이 정도면 급락이죠. 그죠? 급락인 거예요.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4단지 전용 84도 지난달에요. 20억에 거래됐는데 직전 최고가가 20억 6,500만 원. 6,500만 원이 떨어졌다. 자, 이렇게 마용산에서 폭락을 하고 있다. 자, 구루구가 전주보다 0.03포인트. 이제 뭐 마용성도 문제지만 이제 금강구 노도강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0.03 떨어졌고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도 0.02포인트 내렸고 강남구 서초구도 0.02포인트 내렸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대림이차 전용 84가 지난 6일에 10억 5천만 원. 지난달 거래된 게 12억 2,500. 이거는 1억 7,500. 여러분들 오히려 가격이 낮은 가격들이 낙폭이 더 커. 그죠? 희한하죠? 높은 가격보다 20억짜리보다 10억짜리 낙폭이 더 커. 그럼 이 사람은 데미지가 더 큰 거예요. 그죠? 12억 2,500에 샀는데 그 다음 거래된 게 10억 5천이야. 완전 황당한 거죠. 그죠? 12억 2,500에 산 사람이 뭐 이거 현금 있어서 샀겠어요? 예를 들어 5억이 대출 받았잖아. 그죠? 대출 안 받, 적게 받아도 될 걸. 좀 늦게 샀으면 다 꼭지에 물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급등할 때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면 꼭지가 되는 거예요. 상승 초기에 사면 상관없죠. 상승 초기에 사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올라갈 때는 전 꼭지 가격에 다시 꼭지잖아. 그죠? 무리한 가격대였어. 그때는 무리한 가격대.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대로 다 산 거야.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개봉동에 있는 한마을 전용 84도 지난달 2일 8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직전 최고가가 8억 6,800보다 수천만 원 내렸다. 한 1,300만 원 내린 거죠. 그죠? 자,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 드림 동화 84 지난달 21일에 9억 1천. 자, 지난 9월에 거래된 게 9억 4천, 3천만 원 떨어졌죠. 자, 이 정도로 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같은 동의 벽산 브루밍 84도 지난달 16일에 8억 3,500에 팔렸는데 지난 8월에 8억 9,500. 6천만 원 떨어졌어요. 그죠? 8억대 아파트가 6천만 원 떨어지면 이건 8% 떨어진 거잖아.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한 방에. 그것도 한 거래 하나에. 자, 여러분,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 또 시장이 살아나냐 그런 신호가 아니라 굉장히 경제가 안 좋구나. 극심한 불황이구나. 그러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그죠? 1.9
그죠? 내년에 성장률이 1.9. 1.9면은 이건 완전히 역성장이에요, 역성장. 그죠? 그냥 앞으로 그냥 한 10년, 20년은 계속 저성장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 조건이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죠. 그죠? 저출산 고령화. 오늘도 앨런 머스크가 대한민국이 걱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걸 꼭 인식하고 미래를 좀 보고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